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22번째 페이지. 잡지사 200회를 이분과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최소 200번은 더 보고 싶은 잡지사의 축하 요정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선생님, 오늘 미술편이 말이죠. 잡지사의 무려 200번째 에피소드가 되는 기념비적인 에피소드입니다. 그니까요. 사실 제가 200회를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제가 해도 되나? 이것도 인생 첫 경험일 거 아니에요? 그쵸. 보통 방송국에서 200회를 같이 한다는 게. 네, 너무 영광입니다. 필진 대표로 축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이강민의 잡지사 200회를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일단 박수. 박수. 쇼맨십이 있으시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방송을 보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200회를 맞이한 거를 또 많이 축하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00회, 2만 회, 20만 회까지. 뵙는 것 같은데, 20만 회면 거의 송일 선생님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장수 가야죠. 네. 잡지사 최고의 비주얼 게스트와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저도 좋고요. 그리고 유재희 해설가가 진짜로 잡지사를 열심히 보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잡지사에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계신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고 아주 편집장으로서 크나큰 감동을 받고 무릎을 탁 치고 감탄했는데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은 미술로 보는 잡지사에서 200회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미술로 보는 잡지사라 함은 어떤 것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 이제 수많은 필진 중에 월, 화, 수를 담당하고 있는 개국공신 3인방이 있어요. 선, 광, 곽. 이 세 분의 코너가 연상되는 그림을 골라와 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었을 텐데 기발하고 애정어린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그림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 수요일의 과학제식. 곽재식 작가와 관련한 그림이라고요? 네네. 제가 사실 수학과학에 굉장히 문외한이고 완벽하게 감성 문과형 인간이어서. 그래요? 네. 예능형 인간이라 사실은 과학을 그렇게 막 즐겨서 보거나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러지 않았는데 잡지사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소양을 쌓고 있습니다. 수요일 코너를 즐겨보신다. 네. 그중에서도 요즘에 또 원소 다 다루고 계셔주시잖아요. 원소 오폰 어 타임. 제목도 하시네. 원소 오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네. 주기율표 너무 재미나게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미술로 보는 원소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까 해요. 미술로 원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조셉 라이트 더비라는 작가의 1768년작 에어펌프의 실험이라는 그림을 골라와 주셨습니다. 이 작품이 일단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그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고 제가 가장 최근에 그 산소 이야기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산소에 관련된 그림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중에서 또 한 작품으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가 이름은 조금 생소하시죠? 많이 생소하네요. 네, 조셉 라이트 더비. 네, 근데 뭔가 이름도 약간 화학자스러운 조셉 라이트 더비. 그래요. 제가 아는 화학자 곽재식 작가밖에 없어요. 조셉 라이트 더비. 화학자가요? 네네네. 아니요. 아니에요? 관련된 그림을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뭔가 이름에 라이트도 들어가고 하니까 라이트. 과학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볼 수 있는데 라이트가 1734년 9월 3일에 이제 영국 더비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난 고장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름 속에. 우리 웹툰 작가 기안84 씨가 이제 화성시 기안동 출신이라 기안84인 것처럼. 그쵸. 더비를 뒤에다 붙였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살다가 죽게 됐는데요. 그래서 더비라는 곳이 당시에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트가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이름을 잘 좀 모르는 생소한 화가로 느끼는 것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을 그리던 그런 화가였거든요.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릴 때 저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전에도 다뤘었던 뭔가 역사화 아니면 초상화 이런 게 주로 유행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화가들이 왕족들이 주문을 하면 이제 그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또 성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그러한 그림보다는 확실히 역사적인 좀 의식을 가지고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에 관련된 그림들을 그렸었죠.
아, 그렇군요. 특히 저 에어펌프의 실험이 완성된 1768년은 과학이 일반 대중에게도 큰 호기심을 부른 시기여서 산소를 발견한 프리스틀리와 셸레, 연소 반응을 규명한 라부아지에와 베르톨레 등이 활약했고 또 이 밖에도 여러 원소들이 밝혀진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작품을 찬찬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에어펌프의 실험. 일단 좀 어두컴컴한 방 같은 곳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한 8, 9명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가운데 실린더인가요? 저게 비커인가요? 아무튼 화학 실험을 하는 그쵸. 듯한 네네. 모습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우선 일단 지금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당시에 이런 실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볼 수 있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상징들이 또 숨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 사람들한테 딱 집중이 되죠. 근데 네. 뒤에 배경 한번 보시면 저기 옆쪽에 창문 보이세요? 작게? 오른쪽 뒤. 저기 네, 뒤쪽에. 아, 네, 오른쪽 창문 뒤에.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창문이구나. 그쵸. 예. 저기 창문 밖에 달이 떠 있어요. 달빛이 보이시나요? 네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영국에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업혁명쯤에 일어났던 새로운 과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모임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라이트가 상징적으로 저 뒤에다가 달로, 루나니까요. 달이 뜰 때쯤 모이는 모임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려 넣은 걸 볼 수가 있고, 네.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이 산소라는 게 완전히 알려지기 전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화학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실험을 통해서 산소의 정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저 가운데에서 이제 붉은 가운 입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유리병 안에다 새를 넣어요. 새를 새. 넣고 에어펌프로 공기를 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새가 죽겠죠. 아, 산소를 빼서? 네, 그래서 이 산소라는 그 원소를 증명을 해내는 하나의 실험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 저기 지금 새가 들어있군요. 네네. 유리병에. 이 산소가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 필요한 원소라는 걸 사람들이 저 실험을 통해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산소에 대한 흥미도 이런 것들을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이거 진짜 곽재식 작가 맞춤형인 게 저희 산소, 질소 얘기할 때 저런 실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어요. 기니피그를 데려다가 질소를 넣어보고 산소를 빼보고 이런 실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딱 저 그림이네요. 네, 저 새는 앵무새라고 합니다. 아, 앵무새로 네네. 실험을 했구나. 근데 하나 좀 신스틸러처럼 보이는 커플이 하나 있네요. 네네. 가장 왼쪽에 니들은 실험해라. 나는 안중에도 없고 둘만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는 커플이 있습니다. 맞아요. 눈빛 교환하고 있는 커플. 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실험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저 둘만 그 곽재식 작가님 처음 시작할 때 산소 같은 너로 오프닝 열었던 것처럼 네네. 지금 서로한테 지금 서로 간의 서로, 케미스트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런 네. 연인도 당시의 그 모습을 막 그대로 재현해서 그린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대중적인 관심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소라는 그런 원소나 다양한 과학 실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저 커플의 모습으로 남긴 거죠. 일부러 저렇게 배치를 시켰군요. 그렇죠. 약간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번에 배웠던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약간 이제 무대 조명 떨어지는 듯한 그런 어두컴컴한 느낌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매년 8월 1일이 되면 조간신문 귀퉁이에 산소와 관련한 이야기가 박스 기사로 실렸다? 네. 그래요? 네, 신문에 조간신문 귀퉁이에 산소 얘기가 늘 박스 기사로 실렸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이제 영국의 신학자이자 화학자인 프리스틀리가 1774년 8월 1일에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는 그런 산소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실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산소라는 존재를 200여 년 전에야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그럼 8월 1일이 산소를 발견한 날이었군요. 네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잡지사 구독자라면. 11월 16일 세계 단추의 날이랑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잡지사 200회 특집 우리 잡지사의 뮤즈 유재희 해설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요. 우리 화요일의 역사 광인 박광일 선생님 시간과 관련이 있는 작품이라고요. 네. 뭐지?
박광일 선생님 역사 시간도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격증? 저 한국사 자격증 1급이 있는데. 한국사 무려 1급이 있어요? 그 진짜로? 네, 근데 저는 예. 매일 잡지사 네. 박광일 선생님 편 보면서 느낍니다. 왜요? 역시 공부는 재밌게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게, 왜냐면 한국사 1급이라고 네. 해도 늘 그렇게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봤던 공부는 진정한 내 공부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잡지사 역사 공부가 진정한 공부였다. 그래서 잡지사에서 항상 틀어놓고 듣다 보면 네. 저도 까먹고 있던 그런 새록새록. 역사적인 네, 사실들을 또 다시 떠올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나중에 뭐 박광일 선생님이랑 저희 콜라보 한번 가시죠. 조선 미술 느낌으로. 너무 좋죠. 저번에 2회 뜨면 되잖아. 맞아. 예전에 그 영상 보면 막 세화도 네.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좋은데요. 또 1급 자격증이 있으시구나. 네네. 그래서 어떤 작품 가져오신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예전에 박광일 선생님이 지역과 관련해서 조선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네. 수원 화성행궁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죠. 네. 그래서 그때 들려주셨던 정조 이야기를 이번에는 그림으로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정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다뤄졌잖아요. 드라마로도 엄청 여러 편으로 그렇죠.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정조가 또 조선 역대 왕 중에 미남 타이틀을 또 가지고 있는 왕이다 보니까. 그렇죠. 미남 이미지죠. 몹시 좋아하거든요, 정조를. 갑자기 왜 정조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왜냐면, 정조 하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정조의 이미지와. 약간 그런 게 떠오르고. 네, 그리고 그쵸.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정조의 그 표준 영정만 봐도 굉장히 좀 날렵하게 잘생기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 영정이죠. 네, 근데 제가 이 표준 영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정조 그림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정조 초상화가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작품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번 보죠. 네, 한번 보시면. 네. 뭐야? 열성 어진에 실린 정조 초상화인데 저분이 정조라고 그린 겁니까 지금? 네, 근데 원래 표준 영정이 정조의 실제 얼굴이 아니라 이 순조가 이야기했던 정조의 얼굴을 이렇게 조합한 게 가장 유사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열성어전이나 혹은 선원보감에 들어가 있는 얼굴이 가장 흡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둘은 또 비슷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아니 저거는 약간 중국 무슨 절 같은데 약간 달마대사나 약간 이런 상형으로 그려져가지고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당시에 미남의 기준이 지금 저희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 때는 저게 미남이었지 않았을까. 드라마가 고증이 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강민도 조선 가면 미남이었을까요? 이건 무슨 사람이에요? 이런 거 치지 마요, 방송 중에. 예. 지금도 미남 소리 가끔 듣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미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 정조가 스스로도 아주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정조가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요? 역시 아닌가? 편집장님. 네. 사실인가요? 네, 조선의 임금 중에 이런 예술의 재능을 가지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조뿐만이 아니라 세종이나 문종도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뭐 신하들한테 하사를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고 혹은 선물용으로도 그림을 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선조나 인조도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혹은 감상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당시에 그림 그리는 화사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영조가 겸재정선한테 그림을 직접 배웠다라는 기록도 그래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선의 왕들에게 또 영향을 받아서 정조 역시나 굉장히 예술을 중시하는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정조가 그린 작품 한 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정조필 국화도, 정조가 그린 국화도란 뜻이겠죠. 대한민국 보물 제744호라고 하는데 이제 국화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사군자, 매난국죽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듣기로는 대나무나 매화, 난에 비해서 국화가 받는 대접이 썩 시원치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당시에 그림을 그릴 때 이러한 국화 그림이 비교적
다른 소재에 비해서는 조금 덜 취급을 받았었고 그려져도 작게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정조가 그린 국화 그림 통틀어서 또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국화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네. 큼지막하네요, 진짜. 네네.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솜씨가 정말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또 보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네. 정조의 뛰어난 그림 실력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림이죠. 네, 모퉁이 흙 언덕에 적당한 크기의 들국화 몇 송이가 무리지어 피어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에디터 한 명이 그 초등학생 시절에 사군자 부서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 사군자 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니, 있으면 지어낸 저도. 거 아니야? 사군자부 아무튼 소속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이 작품은 표현 기법을 중점적으로 보면 확 들어온다. 네네. 이런 팁을 저한테 줬는데 정말 표현 기법이 좀 중요합니까? 저 작품에서? 네, 중요하죠. 당시에 조선시대에 그림을 그릴 때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윤곽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채색을 하는, 색을 채우는, 먹물을 채우는 구륵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윤곽선 없이 네. 이 먹물의 농담을 이용해서 네. 그림을 그렸던 또 다른 몰골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구륵법이 아니라 네. 몰골법.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몰골법을 이용해서 이 국화 잎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농담을 조절하면서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미리 스케치해서 칠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렇죠. 먹물을 찍어가면서 농담을 네. 조절해가면서 되게 네. 떨릴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린 사람이면. 그리고 네.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힘 조절 잘못하면 네. 망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띄워주신 그림에서는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림 보면 꽃이 싱싱한 거. 시든 것, 뭐 앞쪽에 있는 것, 뒤쪽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먹물의 농담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어 있어요.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정조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정조가 왜 하필 들국화를 그렸을까요? 이제 말 그대로 들판에 흔히 피어 있는 국화니까. 그렇죠. 왕이 그릴 법한 소재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또 이야기 나눴듯이 네. 가장 덜 취급을 받는 소재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들국화를 그린 이유는 당시에 국왕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왕도 역시나 사대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 네.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지 왕은 사대부는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정조는 두 주장을 전부 다 이렇게 중용을 했던 수용을 했던 그런 왕이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알 수 있는 게 옆에 보면 그 여백에 찍힌 도장이 있어요. 우상단에 도장이 있네요. 그리고 네. 글귀가 있는데요. 네. 저기 만천명원주인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달은 하나뿐이고 흐른 냇물은 만 가지나 되지만 달빛이 물에 비춰지면 앞에 시내에도 뒤에 시내에도 달이 있다. 시내가 만 개면 달 역시 만 개다. 그러나 1만 개의 시내에 대해 달은 하늘에 있는 달 하나뿐이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기가 막히네요. 아주 네. 명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물을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를 하고 어디에서든 그 물 위를 비추는 달은 나 하나뿐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려졌던 사군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우리 유재희 선생님께서도 비록 선생님의 입은 하나이지만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뮤즈로서 영감을 주고 어떤 예술적 혼을 불러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달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림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알랑방귀 좀 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조는요, 일단 본인부터 그림에 이렇게 재능이 있었고 관심도 많았다 보니까, 국가 통치 이념을 구현하는 요소로 미술계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했던 왕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 아시죠?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데 그림을 보는 것만 좋아하면 이렇게 무언가 말을 얹지 않아요. 그런데 정조는 직접 그림을 그리잖아요. 훈수를 두는구나. 그렇죠. 간섭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간섭만 한 게 아니고요. 네. 본인이 이제 새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정조 당시에 군복 차림의 어진을 제작하라.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혹은 책거리라고 해서 당시 조선시대 문화가 들어가 있는 병풍도 이 정조시대에 처음으로 제작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정조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대령 화원제도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게 정조 때 생기고 난 이후에 고종 때까지 무려 100여 년간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비대령 화원제도가 뭐냐면 예조에 속해 있던 도화서 화원과는 다르게 이제 아예 따로 국왕 직속에 이 화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화원들을 만든 거죠. 특별 조직이구나. 네, 그래서 이 자비가 특별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제 대령은 말 그대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얼마나 좋았길래 굉장히 좋았나요? 네,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또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는 한 12시간 정도. 네, 당시에는 그거보다 괜찮다. 훨씬 더 이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규칙적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게 허락이 되는 게 아주 좋았고 출퇴근 보장. 그렇죠. 그리고 고정급료 외에 아무래도 중앙에서 고위 관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른 화원들보다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상화나 감상화를 이렇게 주문받을 일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보너스처럼.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렇죠. 그럼 이제 더 열심히 그렸겠죠,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왕 밑에서 우리 미술 문화가 더 윤택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역시 정조는 뭐 과학이면 과학, 뭐 건축이면 건축, 미술이면 미술, 잡지사와 참 잘 어울리는 왕인 것 같습니다. 자, 잡지사 200회 특집. 특별히 잡지사 개국공신 3인방과 관련한 미술 작품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3인방 중에 가장 기대되고 예측이 안 되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을 대체 어떤 미술 작품과 엮어오셨을까? 잡지사의 일선발 썬킴 씨와 관련된 작품.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을까요? 제가 정말 사실 이번에 200회 특집 준비하면서 썬킴 선생님 어떤 작품을 해야 하나 라는 게 다 가능하니까. 네,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썬킴 선생님께 제가 헌정하는 그림을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 얼굴도 뵌 적이 없지만 너무 기대돼요. 제가 팬심을 담아서 작품을 준비를 해왔고요.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뤄주시고 그래서 썬킴 선생님이 또 역사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또 한 명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 초상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썬킴 태양왕 노린 거죠? 그렇죠. 약간 노린 거죠? 네, 별칭 중에 하나 태양왕이라고 잡지사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태양왕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하생트 리고가 그린 루이 14세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딱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 선 선생님도 우리 잡지사에서 각선미 자랑하고 가신 적 있거든요. 그렇죠. 저 태양왕도 각선미를 한껏 드러냈네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지금 썬킴 선생님 잡지사 최대 조회수로 전성기를 또 구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에 또 프랑스를 이제 절대 권력으로 이끌었었던 태양왕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 또 각선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사실 저 각선미가 또 중요한 의미를 그래요? 가집니다. 왜 중요하지? 네.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 태양왕이라는 그 호칭 왜 붙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한번 찾아본 것도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네. 태양왕이라는 태양왕이라는 그 별칭을 루이 14세가 1643년 5살 때 왕위를 이어받고 그 위에 어머니 섭정을 거쳐서 23살 때부터 직접 통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초기에는 본인의 권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한쪽으로 딱 중심을 잡기 위해서 채택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발레 같은 그런 공연 퍼포먼스를 기획을 하고 공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궁정 발레극에 직접 루이 14세가 참여를 해서 춤도 췄었다고 해요. 발레도 하고 춤도 추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저 각선미가 그냥
완성이 된 각선미가 아니라 어쩐지. 네, 춤으로 다져져서 만들어진 아주 귀하고 중요한 달이다.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본인의 권위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15세 때 밤의 발레라는 공연에서 이제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때 맡았던 역할이 태양의 신 아폴론이에요. 그래서 또 아폴론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과 권위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 태양왕이라는 별칭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태양의 신을 직접 연기했기 때문에 작품을 좀 더 봐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각선미도 각선미인데 하이힐을 신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뭐 하이힐을 남성들도 종종 신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뭐 하이힐 키 커 보이려고? 각선미가 더 드러나 보이기 위해. 그래서 신었을까요? 네, 뭐 그것 때문에 각선미가 더 돋보이긴 했겠죠. 네, 근데 당시에 또 프랑스 예전 시대에 오물을 또 굉장히 많이 궁정에 투척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이힐을 신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또 옛날부터 굉장히 그렇죠. 되게 유명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하이힐을 또 최초로 신었던 게 루이 14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루이 14세가 이런 하이힐을 신으면 그 아래 따르고 있는 또 귀족들이 그걸 또 따라서 이렇게 신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루이 14세가 예술 전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미술이나 발레나 무용뿐만이 아니라 패션에도 관심이 진짜 많았대요. 그래서 이 이후에 패션계 쪽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패션에 영향을 주는 왕이다. 그리고 듣기로는 루이 14세가 그 작은 키 컴플렉스도 있긴 있었는데 머리숱이 좀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네네. 그래서 아까 그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 당당하고 뭐 풍채도 굉장히 좋고 당당해요. 네, 머리도 아주 풍성한. 네. 근데 저 모습이 대부분 이때 시기에 왕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그 왕의 가장 권위 있고 멋진 모습을 그린다라고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초상화를 그릴 때 어떤 점을 부각을 시켜달라라고 루이 14세가 또 요구를 했었던 거죠. 모발 스타일로 그려달라. 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루이 14세 다른 스케치들 같은 것들 보면은 약간 배도 좀 나와 있고 머리카락도 조금 없고 이런 모습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렇게 본인의 가장 멋진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정이 들어갔다.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잡지사 태양왕 썬킴 선생님도 이제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또 약간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200회 맞춤형 구성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미술로 본 잡지사, 조셉 라이트의 에어펌프의 실험부터 또 우리 정조의 그림, 또 루이 14세 초상화까지 만나봤는데요. 우리 또 잡지사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20만 회까지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또 일단 300회를 향해서 또 다시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유재희 전시해설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해설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